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1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여러분,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 많이 들어보셨죠? 6.15 선언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선언입니다. 14선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일 선언입니다. 4.27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 세 선언문은 북한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선언이니까 자연히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유리하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목표 달성은 그자들의 노동당 규약에 잘 적혀 있고 헌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즉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김일성주의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우리 5천만을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이런 말은 안 하죠. 민족 앞세우고 평화 앞세워서 근사하게 포장하지만 핵심은 제가 말한 겁니다. 즉 5천만 한국인을 김정은의 노예로 만들겠다. 노예로 만들면 어떤 삶을 사는지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70%나 된다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은 북한 주도의 선언문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북한식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문법도 북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도도 북한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은 우리 헌법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3개 선언 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의 힘으로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6.15 선언이 헌법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선언에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물에 퍼뜩 들어오지 않아요.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용어를 쓸 때는 거기에 깊은 뜻과 모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되풀이 합니다. 벌써 6.15 선언에 처음 등장해서 이번에 또 등장했으니까 18년 동안 되풀이한 겁니다. 되풀이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성사가 된다. 이게 계급투쟁론자들의 끈질긴 점입니다. 그걸 흔히 혁명적 낙관론이라고 해요. 혁명은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낙관을 가지고 아무리 역경에 처해서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것. 최근에 드디어 트럼프를 세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방어적인 훈련이다.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거짓말을 하니까 이 거짓말이 공중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힘을 발휘해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트럼프를 세뇌시키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의 전투 역량이 떨어지고 김정은만 좋게 되는 거죠. 말의 힘입니다. 어떤 말을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한다는 게 결국은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 소름 끼치는 함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5선언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서로 경제협력이라고 했지만 협력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주고받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일방적으로 북이 남쪽으로부터 경제력을 뜯어가지고 남과 북이 똑같이 되도록 민족경제를 고르게 발전시킨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선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나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을 하고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계속 협력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번 4.27선언에 또 나옵니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따져봅니다. 첫째, 한반도에 과연 민족경제라는 게 있습니까? 한반도에 민족경제 있습니까? 한반도에 민족경제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 주인인 시장경제와 독재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 노예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민족경제가 없습니다. 그럼 민족경제가 있다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누굽니까? 민족경제의 소비자. 민족경제를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화폐가 있습니까? 남북한이 공동으로 쓰는 화폐 있습니까? 민족경제의 법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까? 경제의 단위는 민족이 아닙니다. 경제는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치가 경제의 단위이고 법칙입니다.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칙. 민족경제는 그러니까 머리 안에만 있습니다. 관념으로만 존재합니다.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이. 자, 그러면 이 현실이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뜻은 뭔가?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과 1,000달러인 북한을 평준화시키는 것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한국은 국민소득이 1인당 16,000달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북한은 그래야 16,000달러까지 올라와서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에 마구 퍼주어야 되죠. 북한에 뜯어 먹혀야 되죠. 북한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북한은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반영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녀 합치면 81세입니다. 이게 76세 정도로 한 5살 정도 줄어야 됩니다. 반대로 북한인의 평균 수명은 71세니까 76세까지로 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평균 수명을 한 사람당 5년씩 북한 노동당 정권에 갖다 바칠 용의가 있습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이 이렇게 무서운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식의 민족경제, 소위 민족경제 운영은 약탈경제입니다. 즉 힘센 자가 용기 없는 부자를 급박하여 빼앗아가는 것을 지금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말로 슬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무상통의 원칙까지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민족경제의 원칙입니다. 바로 14선언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무상통의 원칙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우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뜯어먹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민족경제의 원칙이래요. 그러면 이 원칙은 약탈입니다. 약탈 경제가 바로 민족경제라는 뜻입니다. 마피아가 부하들을 시켜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자리세를 뜯어내는 거. 이게 바로 유무상통의 원칙입니다. 유무상통의 원칙. 북한이 가진 핵무기로 핵 없는 한국을 보호해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돈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생산과 소비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족경제의 원칙은 강자가 약탈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 이게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입니다. 민족경제. 사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전개가 되어 왔죠. 앞으로 이것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유무상통 이 원칙 하에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한이 북한에 무조건 퍼주는 거 이거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민족 단위로 볼 때는 그게 어딜 가나?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다른 민족한테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 감안해서 괜찮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걸 합리화시켜 주는 게 바로 18년에 걸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이것을 핵무기로 뒷받침하면서 우리가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쌓아온 이 경제 부를 약탈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 경제를 부인해야 됩니다. 민족 경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민족 경제가 어디 있느냐. 눈에 좀 보여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냐. 국민 경제가 있고 국가 경제가 있지 무슨 민족 경제냐. 우리 시장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원칙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 계약서, 법. 북한과 거래할 때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상호주의. 북한이 뭘 주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줘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경제의 원칙이죠. 또 북한이 잘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단계적, 동시적 말. 당신들이 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남북 교류도 단계적으로 하고 동시적으로 하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주겠다.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개성공단 꼴 됩니다. 개성공단은 뭡니까? 우리가 노동자한테 100달러를 주면 그동안 90달러는 노동당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노예노동입니다. 노예노동.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수령 한 사람을 행복하기 위한 노예경제, 노예노동을 키우는 그런 반인류 국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이 소름 끼치는 함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말과 글을 통해서 여론을 일으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